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다뤄보는데요. 자, 전류부터 먼저 한번 다뤄봅시다.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흐름, current, 흐름이죠, 흐름. 전기의 흐름, 흐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꼬마 전구를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서 이 녀석이 살아있다면, 그렇죠? 이 건전지가 살아있다면 여기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럴 때 뭔가 여기가 이 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가 불이 들어오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불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도 만져보면 또 열이 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 이 녀석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뭔가가 이쪽으로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여러분들? 여기 뼈 쪽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뼈 쪽 나오지 않은 부분 요 녀석이 마이너스 음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이 음극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극에서 사실 이런 전자가 이 도선을 통해서 나와서 여기 전구를 거쳐서 이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왜 전류의 흐름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전류의 흐름은 전자가 이렇게 흐를 때 빨간색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전류의 흐름은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뭐 전기를 처음에 학자들이 이 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뭐 정의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우리가 전자가 흐르게 되면 사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전하가 또 이쪽으로 흐른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도 뭐 전혀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를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면서 전류는 여기 본 바와 같이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어떤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 양전하 또는 음전하가 이동하는 현상, 흐름이란 얘기죠. 그걸 우리가 전류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전류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단위는 A라고 대문자를 쓰고요. 암페어라고 읽겠다 그 얘기라고요. 이것은 뭐 앙페르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아무튼 이게 바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용어로서 전류, 전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전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시간하고 관련되죠. 시간. 우리는 시간하고 관련돼서 그렇죠?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등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전류, I다 이렇게 쓰고요. I가 전류, I 전류, I가 전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되고 얘는 전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전하량.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전하죠. 음전하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때 시간으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겠다. 즉 어떤 시간 동안 흐른 전기량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요 전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전류량도 많다 그러고 얘가 적게 흐르게 되면 당연히 전류량도 적다 이러기 때문에 I는 시간분의 Q, T분의 Q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1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의 그때의 전류를 우리가 전류량을 1A다라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여기가 각각 1이고 얘도 1이 됐을 때 그때의 전류도 역시 1A다라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재봤더니 10초 동안에 100쿨롱의 전하가 이 도선을 타고 이동하였다라고 했을 때의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그렇죠? 그래서 시간 얼마입니까? 10초를 분모에 쓰고요.
여기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10A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압으로 가봅시다. 전압은 압력이죠. 압력. 전압, 볼티지라고 하고 압력, 정기적인 압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1.5짜리 건전지를 1.5V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음전하가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형태를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만약 여기 볼티지 1.5V보다 압력이 더 큰 거 뭐가 있을까요? 뭐 3V 이런 거 있겠죠. 자, 3V짜리 건전지를 달았을 때에는 1.5V에 비해서 얘가 더 압력을 많이 줘가지고 팍 쏜다 그 얘기죠. 순간적으로 얘를 보내는 압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5V짜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5V짜리는 더 세게 얘를 우리가 전하를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건 전기적인 압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압력이 있어야 뭔가 얘를 밀어내죠. 그래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압력이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전기적인 압력을 우리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류에서는 우리가 암페어를 썼듯이 여기에서 단위는 우리가 볼트라고 하는 V를 써서 단위는 볼트를 쓰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전위차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두 도체가 있었는데요. 도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자, 어떤 평형인 상태, 정기적인 중성인 상태를 일단 처음에 유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상태에서 뭐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쵸? 여러 가지 그런 자극에 의해서 이 녀석이 대전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전자 3개가 나고요.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전자 4개가 이렇게 어서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상황이 만약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얘는 양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 차이만큼 여기가 4개, 1개니까 여기는 요 녀석들이 이제 그렇지 서로 만나려고 그렇죠? 대전된 상황이니까 얘는 이쪽을 향해서 얘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다가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4개고요. 이게 1개니까 마이너스 3에 얘가 음전하를 띄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둘의 이런 차이를 우리가 전위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플러스의 높은 전위를 갖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낮은 전위를 갖고 있을 때의 그때의 전위차. 그래서 차라고 하는 건 뭡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그렇죠? 3 플러스 3이 되면서 아, 얘는 6의 전위차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위차가 발생했다는 것. 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은 여기가 지금 8개와 2개, 그래서 플러스 6개 전위를 갖게 되고요. 이 녀석은 얘가 8개와 1개니까 마이너스 7에 역시 얘는 높은 전위, 얘는 낮은 전위를 갖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요 둘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막 서로 다가가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는 거죠. 막 흔들흔들. 얘는 얘로, 얘는 얘로. 왜? 어떤 평형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가 성질이 있다는 거죠. 막 서로 다가가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전선을 하나 딱 이렇게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을 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런 양음 전하들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전위차는 얘는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7을 빼니까 뭐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역시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두 도체에서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다. 우리가 흔히 이 녀석을 뭐 다른 데서도 한번 뭐 봤겠지만 우리가 물에 많이 비유하죠. 높은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떨어지죠. 이것도 물의 어떤 위치 에너지, 땅에 비해서는 여기 이 폭포라고 한다면 이 절벽 위에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더 높고
얘는 낮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떨어지려고 하는 흐름, 이걸 물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이 전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도체의 어떤 전위차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고 결국 이렇게 도선으로 있게 되면 전위차가 큰 것이 높은 전류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전위차가 자 13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선 지금 플러스 6과 이쪽에는 마이너스 11로 오호 이때의 전위차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6에서 마이너스 11을 뺀 전위차가 오호 이때에는 아까보다 더 높은 전위차가 생겼죠. 그럴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량의 높은 전류가 전위차가 낮을 때보다 더 높은 전류를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뭐 음전하라든가 양전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것들이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전기적인 평형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하나하나가 남았고 뭐 동일한 값이 남았으면 이때 높은 전위는 그냥 플러스 0을 갖게 되고 낮은 전위는 마이너스 0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 그쵸? 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각각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입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으려면 어떤 전위차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생겼던 즉 전위가 서로 같은 즉 전위차가 0인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전류가 흐르게 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전위차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이걸 문질러 가지고 마찰전기 이렇게 해서 뭔가 대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아무튼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전류가 계속 흐르도록 하고 싶을 때 필요한 힘을 바로 우리가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발생시키려면 어떤 이런 연속적으로 계속된 전위차를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일으키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녀석은 전압과 같은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전력도 전압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 우리가 계속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죠 이런 건전지 전지를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계속 이쪽으로는 양전하를 공급하고 여기는 음전하를 계속 공급해주면 계속 이런 전위차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힘을 바로 기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뭔가 필요한데 전지라든가 발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전위차를 만들어내고 그 전위차 이런 것을 우리가 뭐 1.5V 건전지다 그러면 얘는 1.5V였던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생 장치다 전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전압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전구가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하, 양전하라든가 음전하를 공급해 가면서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는 빛도 나고요. 빛도 나고 또 얘가 뭡니까? 만져봤나요? 열도 나죠. 뜨겁죠. 열도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녀석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뭐 여기에 열을 발생하는 어떤 금속도 들어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소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일을 우리가 work를 따서 W 이렇게 쓰고요. W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전하의 양 전기의 양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Q를 우리가 전하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때의 전압은 한 일을 공급된 전하량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여기에서의 볼트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V는 전압, W는 일, 그 다음에 Q는 전하량 그랬죠. 자 앞에 우리
전류에서도 뭐였습니까? 전류의 크기 I는 뭐였습니까? I는 바로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전류, 흐름이기 때문에 전류, 뭔가 흐르는 거야. 흐르는 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여기도 전하량이 왔었죠. T분의 Q. 알겠죠? 이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도체 Q 쿨롱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어떤 전기량을 계속 이동시켜서 W 줄은 1의 어떤 단위죠. J라고 쓰고요. 자, W의 1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전이차를 우리가 전압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자, 1V의 의미는 뭐냐? 1V의 의미는 여기가 1의 값을 갖는 1V의 의미는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일이 1주울일 때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1V다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자, 여기에서 주울을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가 1뉴턴의 힘으로, 뉴턴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것도 단위죠. 그래서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했을 때, 어떤 물체를 밀어가지고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우리가 1주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때 에너지도 마찬가지, 1이나 또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역시 1주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전압은 한 일을 우리가 공급된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다. 전류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해서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공급된 전하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되는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